배재대학교의 신영식입니다. 저는 국내 인공지능에 관한 수준평가 체계의 메타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목차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준평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연구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시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 세계에서의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약 10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투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 시장이 점차적으로 AI에 대한 시장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14.8%, 또 평가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 18%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가트너사가 시장조사 기관으로 매년 조사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AI와 관련된 사항들만 하더라도 6개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가 올해 가트너사에서도 지정을 했지만 글로벌한 기업들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부터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로봇과 연계해서 직접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IDC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이 약 14.9%고요. 평균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약 17% 이상이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으로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재 양성이나 또는 AI 도입 그리고 역기능이나 AI와 관련된 윤리 그리고 AI와 관련된 인프라나 또는 R&D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정책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도 AI와 관련돼서 여러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국방이나 우주산업 그리고 통상이나 재정, 보건복지나 식품보건 그리고 재해재난이나 보건안전, 법률 그리고 판례 등에서도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가 도입된 판례 해석으로 인해서요. 변호사랑 비교를 하면요. 판례 해석률이 약 80% 이상 사람과 동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판결문에 있어서도 약 80%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매칭했을 때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0% 같은 경우에는 경우일 수 있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선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반성을 하거나 등등의 변수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판결문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는 정확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사나 또는 재정에 관련해서도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직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전문 직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이러한 AI가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화 관련해서 AI가 영화도 만들고요. 또 드라마나 또 관련돼서 글도 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AI를 도입했을 때요. 엑스레이를 찍음과 동시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도 가능해서요. 유방암에 실제 걸린 사람에 대해 사례를 들어보면 AI를 통해서 판독했을 때에 바로 판독이 됐던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산이나 제조 분야에 있어서도 AI를 도입했을 때 정확하게 사람이 했을 때보다의 오류율이 없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단가나 또는 예산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조업에서 AI에 도입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제조업이나 그냥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또 개발을 하면 AI를 통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AI를 도입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AI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AI가 도입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를 구축하거나 세계 최강의 AI를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또는 손쉽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현재 추진이 돼서 운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살펴보면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나 OECD 그리고 민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옥스퍼드 인사이트나 스탠퍼드 AI 그리고 토토스 미디어 같은 데에서도 AI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개발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같은 경우에는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2020년대부터 AI와 관련된 지수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2026년도 3월에 AI 지수를 개발을 했고요. 이걸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았더니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OECD에서 AI에 대한 지수를 개발하기 전에는 옥스퍼드 인사이트나 또는 토토스 미디어에서 발표한 AI 지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옥스퍼드 인사이트의 경우에 세계 5위의 평가를 세계 6위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세계 5위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들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 본 연구의 근거가 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올해 옥스퍼드 인사이트에서 평가하는 AI 지수를 봤는데요. 올해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이에 OECD에서도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인사이트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5위가 차지될 만큼 많이 성장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5위가 아니라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OECD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원칙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권고사항과 특히 세부적인 원칙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OECD에서 AI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성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포용성장을 하되 지속적인 개발이나 웰빙, 그리고 두 번째의 원칙은 공정성과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법률이나 인권, 민주주의적인 가치 존중, 세 번째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그리고 경고성이나 보안성, 안전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근거로서 지금 OECD에서의 원칙을 했고요. 세부적인 과제로서 5가지의 원칙에 15개의 하위 구성 요소 그리고 27개의 지표로 38개의 국가를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OECD에서 발표한 지수들을 보면요. AI에 대한 R&D, 그리고 AI 활성화 인프라, 그리고 정책 환경이나 일자리 및 역량, 국제 협력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연구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활성화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접근성이나 데이터를 얼마만큼 관련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인프라에 대한 부분으로서 클라우드 GPU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측정하는 함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 지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얼마만큼 AI와 관련된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정부 기관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느냐, AI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및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AI 관련돼서 이 직업군에 대한 유치 그리고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에 관련해서는 AI와 관련돼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자 간의 협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제 표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AI와 관련된 국제 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I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AI와 관련돼서 평가 체계를 연구한 결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의 국가 간의 비교로 성과를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국제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국제 기구나 아니면은 민간에서의 AI에 대한 국제 지표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OECD에서 측정하고 있는 5가지 원칙하에서 측정하는 지표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해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본 연구 과제에 기반이 되는 연구들을 한번 10가지의 원칙에 맞춰서 재설계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칙들을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OECD가 원칙 중에서 6에서 9에 대한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원칙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기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 측정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위에서 3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수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는 EU에서 AI 와치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 국가 간에 대해서 5가지 차원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점이나 산업 그리고 R&D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항목들을 측정 지표로 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EU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조사를 했었고요. 또 EU에서 AI에 대해서 정책 측정하고 있는 지표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항목상으로 추가적으로 AI 윤리나 또는 관련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옥스퍼드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 부문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나 기타 추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스탠포드 HAI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이나 기술 성능 그리고 기술 윤리 그리고 경제 교육 정책이나 거버넌스 다양성 여론 등에 대해서 다른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는 항목들을 재결합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토토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행과 혁신 투자 그리고 관련해서 측정하는 항목들을 다른 지표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OECD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 AI와 관련돼서 2023년도에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OECD AI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는 상황들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OECD에서 AI 지수들을 구성하게끔 일단은 전체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 OECD AI에 있는 지수들도 OECD AI에서 직접적으로 트렌드 분석을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표들을 축출해서 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돼서 좀 R&D 연구를 할 때 다른 기관 옥스퍼드 인사이트나 토토스 미디어나 스탠포드 HAI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수들을 좀 활용을 하면 지금보다 더 풍부한 지표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봤고요. AI 인프라나 보안에 있어서도 접근성이나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인프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옥스퍼드 미디어나 스탠포드 HI 그리고 옥스퍼드 인사이트 등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표들을 좀 결합해서 사용을 하면 지금보다 좀 데이터가 나아질 거다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정책 환경의 보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AI 거버넌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AI 자문위원회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의 지출에 대한 측정 항목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AI에 대한 벤처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AI에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비율이나 AI 기업의 총 보유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졌습니다. 일자리 보안, 역량 보완에 있어서도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링크드인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표들을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술 보급에 대해서 AI 기술 보급 그리고 AI 개발에 대한 전문가 인구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봤습니다. 또 국제협력 보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IS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한 지수가 현재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협력 회원수나 협력 네트워크 지수를 반영해서 지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본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5번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도출을 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표들을 재구성을 해보았었고요. 이렇게 하위 지표에 대한 표들을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 지표에 대한 지수의 적용이 적합하다라고 응답을 95% 했고요. 미래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도 100%가 넘었습니다. 이 지표들을 가지고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함수들을 대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1개 지표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10개의 지표로 10개의 원칙으로 했을 때에는 세계에 4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기간에 대한 우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 링크드인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사람인이나 또는 자코리아 등과 같은 별개적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을 어떻게 배출하는지에 대한 통계치가 대학마다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허 건수의 경우에도 AI와 관련돼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 특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점은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5G 기반에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100조를 투자할 만큼의 AI와 관련된 R&D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약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R&D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자리가 국제 지표에 적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돼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러 지표들과 감독기구를 마련을 하고요. 또 미래의 지표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의 기회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환경에서도 AI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산업 구조나 또는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요소에서도 AI와 관련된 안전장치에 대한 또 규칙이나 규정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AI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표에 적합하게 국제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정보가 관심을 갖고 R&D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